안녕하세요. AD 프로젝트 6조에서 발표를 맡은 박정은입니다. 저희는 오늘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도용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이슈를 탐색할 때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주목했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 국민대학교 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하교시나 어딘가로 이동할 때 이 전동 킥보드가 위험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거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가 출시된 2019년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문제는 불과 한 달 전에도 무면허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이 면허 없이 무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법이 시행된 2022년에 오히려 무면허 적발 사고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 이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어떤 인증 방식을 사용하길래 면허를 도용하여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윙 앱을 설치하여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번호를 입력하여 손쉽게 최초 1회 인증만 받으면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앱에 등록한 운전면허 사진의 증명사진과 사용자의 얼굴을 대조하여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그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을 승인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에는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할 어플리케이션과 운전면허 소지자의 얼굴과 사용자의 얼굴을 비교할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리고 앱과 프로그램을 연결할 백엔드 서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도용 방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서 얼굴 위치가 제각기 다르거나 촬영 각도가 다르면 얼굴 인식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시스템에 입력된 이미지에서 얼굴 영역을 찾는 얼굴 검출, 얼굴의 특징을 나타내는 점을 찾는 얼굴 정렬, 이 특징점을 이용해 얼굴 영역을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변경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 학습을 시키는 것이 인공지능 얼굴 인식 모델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얼굴의 랜드마크를 검출하고 비교하기 위해 오픈CV와 드림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랜드마크 검출 모델, 앞서 원리를 설명드렸던 얼굴 인식 모델을 이용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증명사진과 사용자의 얼굴을 비교하여 그 유사도를 0부터 1 사이로 수치화하고 동일 인물임을 판별하는 임계값을 0.6이라고 설정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유사도가 임계값을 넘는다면 킥보드 사용 승인을, 넘지 못한다면 승인하지 않는 것이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나이든 모습 예측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운전면허증 등록 연도를 고려하여 임계값을 유연하게 조절하면 더욱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 시각 자료는 저희 앱의 UI를 구상해 본 것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사진 촬영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서 코틀린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카메라를 필요로 함을 알립니다. 이후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수행할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인텐트를 호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텐트 자체와 외부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호출,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리소스를 표시하는 이미지 뷰를 사용하여 카메라 앱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진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두 기술을 연결할 서버입니다. 가장 먼저 킥보드 사용 요청을 수신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줍니다. 이후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앱을 서버에 등록하고 권한을 설정합니다. 앱에서 저장한 사진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 앱을 리퀘스트 모드를 사용하고
서버는 AI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를 request.post를 사용해 승인 여부를 다시 앱에 전송합니다. 앱은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결과를 그대로 사용자 화면에 출력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정리해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희가 구상한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도용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각도 분석으로 저희의 서비스를 상업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상업적 측면에서의 이점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을 바탕으로 경찰서 등 일반 기업뿐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빈번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문제 때문에 사라지기보다는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 전동 킥보드 회사들이 오래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선 정부에서 개정한 법의 의도에 부합하여 무면허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고들이 감소할 것이고, 이 서비스를 통한 엄격한 단속으로 미성년자, 무면허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팀원별 역할과 참여도입니다. 저희는 전동 킥보드가 이대로 안 좋은 이미지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버스와 택시처럼 오랫동안 우리의 곁에 좋은 교통수단으로 남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전동 킥보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더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고, 저희의 기획이 새로운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